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연구 총책임을 맡고 있는 허정림입니다. 지금부터 체감형 미세먼지 환경 교육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과 정보 서비스 연구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 발표의 컨텐츠입니다. 저희 본 과제의 개요이고요. 저희는 환경기술 개발 사업의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에 소속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저희는 조직 또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연구팀, 교육팀, 기술팀으로 나누어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학부모들의 요청이 굉장히 쇄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됐었고요. 그리고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선도 학교의 시범 운영에서 결과를 해보니 미세먼지가 학교 내에서 노출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했었고, 또한 덕남의 사례를 보니까 WHO 공고를 초과하거나 또 심각하게 2배 이상 초과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들은 앞다투어서 환경부, 가기부,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마저도 환경 미세먼지 정부 정책을 만들어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보건법에 있어서 학교 실내에서의 또한 학교에서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와 더불어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정책, 그리고 환경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바람직한 환경교육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교사를 통해서, 교사교육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VR과 AR로 개발한 교재를 통해서 교육하고, 그리고 지자체들이 그것들을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환경 친화적인 인식을 변화하고 태도를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요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연구에 의하면 체험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바깥 외부에서의 학습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학교 현장의 요구, 그리고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 실내에서 효과적인 환경교육인 체험학습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VR, AR 기술을 활용해서 실내에서 미세먼지 교육을 체감형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날로 변화해야 되는 4차 산업시대의 혁명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 그리고 지능화되어 있는 현대사회를 반영한 가상현실에서의 체험교육을 초연결하는 그런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잡았습니다. 체계적인 체감형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것의 교육 매체는 AR, VR로 개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공 활용해서 실효성을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발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저희 본 연구 개발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지식을 현실감 있게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각인된 인식을 통해서 오감을 자극한 VR, AR로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체감한 인식이 변화를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런 가상 증가 형식의 체험을 직접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하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미세먼지 환경교육의 시뮬레이터의 교육에 혁신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저희 연구의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연구 개발의 목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미세먼지 교육과 서비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겠다. 무엇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초, 중고는 물론이고 유치원, 그리고 취약계층에까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그 미세먼지
가상 증강현실을 통한 체험형 미세먼지 컨텐츠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국민과 지자체들에게 모두 다 보급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이 연구의 목적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책적 활용을 통해서 지식이나 인식, 태도를 고취해서 즉 생활이 개선되고 건강이 증진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 게 바로 본 연구 개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 교육 교재 개발은 본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책 제언까지 단계를 제안하는 목표를 세웠고요. 체험형 미세먼지 환경교육 시뮬레이터 컨텐츠 개발에 대한 단계별 목표도 세웠습니다. 학교와 같이 협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까지 해서의 단계별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공 적용의 단계별 목표 또한 세워서요. 시스템을 구현하고 정보를 서비스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단계별 목표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구체화된 단계별 목표를 가지고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획 단계 그리고 개발, 공공 활용 단계로 나누어서 연구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계획 하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연구 계획과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1년차 때의 연구 계획, 2년차 때 연구 계획 모두 다 저희는 완수를 했고 그리고 그것에서 더 추가해서 저희는 연구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성과 계획을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논문 게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완성했고 또한 초과 달성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SCI 학술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다 게재가 다 무난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개발 특허 등록증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 전에는 미세먼지만 심각했었는데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그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굉장히 시대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언택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시뮬레이터 환경교육, 미세먼지 교육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충 연구를 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앱을 통해서 본인들의 핸드폰으로 미세먼지 체감형 교육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컨텐츠를 또 추가로 개발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을 개발했고 그걸 구글 앱에다 등록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현재 집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언택트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체감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가로 연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 수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미세먼지 시뮬레이터 교육 개발입니다. 저희 교육 콘텐츠 개발 과정을 이렇습니다. 교육 콘텐츠 기획을 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소재의 학교 교사 375명에 대해서 교육 과정 수요 조사를 했고요. 그들의 수요 조사에서 어떠한 현직 교사들의 자문단들이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교육 콘텐츠의 핵심 내용을 도출을 하고 콘텐츠 목차와 차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최종 성과물인 오프라인, 온라인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설문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은 이런 식으로 차시와 모듈, 차시명에 대해서 학습 내용을 각각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교재 내용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주요 내용, 활용 방법, 그리고 학습 활동지까지 다채롭게 이 한 권으로 교육을 바로 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오프라인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무학력에 가서 1차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처음에 직접 갔었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영어나 수학 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벽에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이 수업 시간 동안에 수학 문제를 풀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벽에를 베고 잘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다시 듣기하자.
다시 찍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누굴 찍을까? 김도원. 아무나 찍어봐. 그래서 인식을 했어. 다시 얼굴에 딱 옳지 찍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정보가 뜨지요? 네. 각막염에 걸릴 수도 있다. 오, 라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대. 조심해.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어디? 그렇지. 예쁜 척 하지 예쁜 척. 옳지. 와. 그래서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이 미세먼지가 뇌에 영향을 주고 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족발 미세먼지 어떻게 처리되고 보고 그다음에 OX 퀴즈부터 있어요. 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느꼈었던 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체감형 교육을 현장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즐길 수 있는, 참여하는 그런 재미있는 수업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인식과 지식을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게 전달했구나. 그래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수행 현황 미세먼지 컨텐츠 개발입니다. 체감형 미세먼지 교육 컨텐츠 개발 과정은 처음에 시나리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술로 구현할 것인지입니다. 그것들을 교육별로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회의하고 논의하고 기술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언택트 상황에서 앱 개발까지도 추가로 했다라는 말씀은 앞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미세먼지 체감형 교육에 적용한 AR, VR 개발물을 직접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감형 미세먼지 정보 서비스 키오스크 개발입니다. 시뮬레이터 키오스크 개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컨셉을 정합니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주요 기술, 내용 구성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완료하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도봉산 역사에 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금 추가로 개발한 것들이 다시도 적용되어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키오스크의 컨텐츠의 중요한 초점은 이것입니다. 인터랙티브하게 어떻게 효율성으로 사람들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재미있게 다가설 것인가, 그들의 관심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터치 방식을 통해서 즐길 수 있게 해놓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로 저희가 안면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DB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하고의 연계라든지 공단의 연계, 환경부의 정보 지식 이런 것까지도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공유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AR로 구현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저희가 키오스크를 개발해 가지고서 개발물을 지금 설치한 모습인데요. 도봉산 역사 내에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설치를 했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도봉산 역사에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한 이유는 도봉산을 이용하는 전국의 이용객 수가 한 달에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하고의 협약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세먼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오스크의 기능은 기본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감형 미세먼지 정책 활용과 현장 적용에 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과제를 하면서 건국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학협력단 그리고 학생창업센터, 벤처창업지원단 링크사업단을 통해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키오스크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된 아이디어도 저희 연구에 추가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을 저희 1학기 동안에 저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해서 진료와 비전도 이 연구과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로고송도 제작을 했습니다. 로고송을 제작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하는 정보 서비스에서 미세먼지를 굉장히 친화적이고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다가서기 위한 어떤 그 컨텐츠의 하나의 그 구성 요소로서 로고송을 제작을 했는데요. 로고송은 굉장히 좋았고 수업 시간에서도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고송을 잠깐 맛배기로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용성 있게 펼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하고 도봉구에 저희는 MOU를 협약을 맺었습니다. 1차년도 제일 처음 한 거였고요. 그래서 체감형 미세먼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사를 양성해서 그들 자치구 스스로 정책으로 미세먼지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MOU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네, 다음은 노원구 미세먼지 교사 양성 및 그 독거 노인들을 어떻게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들이 낸 보고서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가 MOU 했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허정림 교수가 직접 와서 강사를 양성을 했고, 그리고 독거 노인들의 집에 직접 가서 그 노인들을 교육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생활환경이 좋아지도록 하는데 돕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이걸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보고입니다. 지금 교사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요. 사회복지사들하고 생활지원사들 75명을 제가 거기 센터에 가서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뮬레이터 강사로서의 그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이 직접 언택트 상황에서 지금 독거 노인들을 저희가 모셔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의 독거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효과를 보시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가서 그 노인들의 미세먼지 저희가 계측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서 그 환경이 어떤지도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미세먼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활에서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드린 선물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문조사도 했고요. 다음은 도봉구청입니다. 도봉구청은 저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랑 같이 MOU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도봉구가 건국대학교와 함께 미세먼지 교육 정책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민호 추진 개혁을 수립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강사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수자 학습까지도 해서 완벽하게 11명의 전문 강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치 도민호라 해서 도봉 미세먼지 노라고 하는 민간 협치 포럼 및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체험 교육 강사 양성을 통해서 매월 만나서 제가 모니터링하고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봉구청에 가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도봉구 미세먼지 현장의 사업은 이렇습니다. 협치 도민도드 강사 11명이 저희가 직접 가서 학교에서 저희가 직접 다 방문하면 이 숫자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4,000명 이상의 학생들, 유치원, 초중고, 초중 학생들이 지금 교육적 수혜를 받았고요. 12월까지는 총 5,200명의 학생들이 저희가 개발한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미세먼지 체감형 환경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봉구는 이러한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교육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가서 도봉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학교랑 산학연을 연계해서 어떻게 미세먼지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현재 도봉구청 1층에 있는 키오스크에 저희 미세먼지 키오스크 컨텐츠도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초적으로 잡았던 온라인, 오프라인 미세먼지 환경교육 AR, VR 교재 개발, 그리고 키오스크 개발, 그리고 이것들이랑 공공 활용이라고 하는 저희들의 목표를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잘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국민 태도 개선 정강 증진을 했고요. 공공활용은 지자체와 MO를 통해서 환경부의 정책을 협업을 통해서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지식과 정보는 대국민 홍보, 언론 홍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고취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사회 공약이라든지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시민교육, 학교교육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활용과 정책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환호개혁은 앞으로 저희가 호주에 있는 초등학교랑 MOU를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나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지자체와 더불어서 체험형 미세먼지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습니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시뮬레이터 교육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이 활성화돼서 학교 환경을 좋게 개선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저희 본 과제의 파급 효과이며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서 국가 대기질 개선 및 국민 미세먼지 인식 개선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